1987년 9월 15일 출입금지된 게이바와는 다른 게이바에서 제프리 다머는 스티븐 톰이라는 흑인 청년을 만나 호텔에서 같이 묵었다. 스티븐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는데 제프리는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자신이 교살해버린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당황한 제프리는 시체를 옷장에 숨긴 다음 외출을 한 뒤에 여행 가방을 가져와 시체를 담은 뒤 할머니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시체를 토막낸 다음 폐기했으나 머리는 삶은 뒤 두개골만 꺼내서 보존했다. 1988년 1월 16일 제프리는 게이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백인 청년 스티븐 트오미를 만나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수면제가 든 칵테일을 먹인 뒤 교살하고 시체와 성교를 한 뒤 처분은 스티븐 톰과 비슷하게 했다. 두개골만은 보존하고 시체는 어딘가에 유기했다. 시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3월 24일 제프리는 게이바에서 리처드 구에레로라는 히스패닉계 청년과 만나 그를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에는 리처드는 두 청년들과 같은 말로를 맞이했다. 할머니 캐서린은 이때부터 지하실의 악취에 시달려 라이오넬에게 전화해 지하실을 조사하라고 했다. 바닥에 검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는 것 외에는 딱히 이상한 것은 없었으며 이때 라이오넬은 더 이상 제프리를 엄마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슬슬 독립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9월 25일 북쪽의 24번가 800번지 아파트로 이사한 제프리는 이틀 후 라오스에 살던 소년 케이손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간했으나 죽이지는 않았다. 케이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제프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라이오넬이 $10,000의 보석금을 내줌으로써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1989년 3월 25일 케이손에 대한 혐의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때에 제프리 다머는 앤서니 시모스와 게이바에서 만나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 뒤 죽여버린다. 경찰에게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할머니 방에 데려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두개골을 그대로 보존했고 성기도 덤으로 보존했다. 5월 23일 제프리 다머는 케이손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년간 형무소 밖에서 노동을 한다는 형벌을 받는다. 미러키 초콜릿 공장으로 일하러 갔으며 가끔은 게이바에 들리기도 했다고 한다.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일 따윈 없었다. 1990년 3월 3일 가석방이 된 후 제프리 다머는 북쪽 25번가 924번지의 방을 빌렸다. 옥스퍼드 아파트 213호 후에 이곳은 제프리 다머의 신전이라 불리는 곳이 된다. 5월 29일 레이몬드 스미스를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준 뒤 살해. 6월 14일 에딧 스미스를 살해 후 머리를 잘라 오븐에 구워버림. 그리고 9월 3일 제프리의 범행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데 바로 식인이었다. 7월 8일 히스패닉계 소년을 살해하려 했으나 도망가버린 탓에 자제하고 있던 제프리였으나 욕구 불만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으며 살인 충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게이바에서 어니스트 밀러를 방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조르고 살해했고 샤워실에 데려가 성기를 잘라버린 그를 애모하며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먹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잘라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9월 22일에는 데이비드 토마스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꼬드긴 뒤 살해했으며 절단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1991년 2월 18일 커티스 스트러글러를 버스 정류장에서 보신 뒤에 교살하고 두개골과 손과 성기는 절단하여 보관했다. 제프리가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인 이유는 그의 취향이 저항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그 이유는 성관계를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투지 않고 말대꾸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 연인만 있었다면 제프리 다머는 살인을 계속할 이유 따윈 없었다. 거기에서 제프리 다머는 좀비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미친 상상을 한다. 로보토미 수술이라는 것을 떠올려 전두엽을 잘라버리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병자의 치료법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지만
너무나도 비인도적인 그 수법은 당시에는 금지되었다. 영화 배우 프란시스에서 그 무서운 수술을 재현한 바가 있는데 제프리 다머의 행동은 그것을 훨씬 웃돌았다. 1991년 4월 9일 에롤 린제이에게 수면제를 먹인 제프리 다머는 그의 머리에 전기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었고 조리용 주입기를 이용하여 그의 머릿속에 염산을 주입했다. 엄청난 아픔에 에롤 린제이는 깨어나 아파라 라고 비명을 지르며 뒹굴기 시작했다. 제프리 다머는 이웃에게 들통날 걱정에 에롤 린제이의 발악을 제지하기 위해 그를 교살해버렸다. 제프리 다머의 첫 수술은 대실패로 끝난다. 다음 희생자 토니 트워는 농아였다. 그래서인가 제프리 다머는 그와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어느새인가 그는 제프리의 방에서 죽었다. 5월 24일의 일이다. 5월 26일 토니 트워의 시체를 방치한 채 사냥감을 찾아다니러 제프리 다머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14세의 소년 코너락 신사소폰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기억력이 좋은 그는 번뜩 떠올렸다. 코너락 신사소폰은 3년 전 제프리에게 수면제를 먹고 죽임을 당한 헤이손 신사소폰의 동생이었던 것이다. 제프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 그를 끌고 가 머리에 구멍을 뚫고 염산을 주입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날이 저물고 맥주를 마시는 것을 잊었던 제프리는 그대로 코너락을 방치하고 맥주를 마시러 나갔다. 그리고 게이바에서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제프리는 아파트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어슬렁거리던 코너락을 발견하게 된다. 젠장. 제프리는 빠르게 코너락에게 달려갔으나 구경꾼들이 몰려오고 경찰이 오기 시작했다. 제프리는 필사적으로 주변에 있던 모두에게 변명을 시도했다. 이 녀석은 제 애인입니다. 사소한 사랑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이다. 당시 코너락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라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 아이는 뭔가 겁에 질린 듯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말했으나 경찰들은 제프리 다머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어줬다. 뭐야? 게이들의 사랑 싸움이었어. 사건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며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하기 위해 제프리의 방을 방문한다. 이때 제프리의 안방을 조사했으면 그대로 제프리는 체포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프리의 방에는 토니 트워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거실만 대충 보고 그냥 가버렸다. 이후 제프리는 코너락을 교살한 다음 토막낸 뒤 맛있게 먹어치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프리 다머의 무계획성이다. 시체를 안방에 방치해두고 코너락을 자신의 방에 놔두고 맥주를 마시러 갔다. 대체 뭔 생각을 하며 범죄를 저지른 걸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성이란 것을 잃고 인육을 찾으러 다니는 괴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후의 범행은 6월 30일 매튜 터너에게 누드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뒤 교살 후 욕조에서 사지 절단. 냉장고에서 발견된 시체는 바로 매튜 터너였다. 7월 5일 제레미야 웨인버거 게이바에서 만나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 후 욕조에서 사지 절단. 7월 12일 올리버 레이시 누드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 가죽끈으로 교살 후 사지 절단. 마찬가지로 그의 시체도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7월 19일 조셉 블러드 후프 교살 후에 침대에 방치된 채로 있었으며 머리는 냉장고에 몸통은 드럼통에서 발견되었다. 일주일에 한 명꼴로 살해하며 바쁘게 살아온 제프리는 초콜릿 공장에서 잘리고 집세도 못 내서 7월 중으로 쫓겨날 예정이었다. 제프리 다머는 7월까지만 살인을 하고 그만둘 예정이었지만 7월 22일 트레이시 에드워드의 탈주로 인해 결국 체포당하고 만다. 피해자는 17명이었다. 당시 위스콘신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프리 다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사형은 면한 셈이지만 1994년 11월 28일 콜롬비아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제프리 다머는 다른 죄수에게 머리가 박살나 사망하고 만다.